자, 22번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당황하셨죠? 놀라셨죠? 22번에 수열이라니. 22번이 수열이라니. 그죠? 저도 사실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현강에서 친구들이 물어봤거든요. 선생님, 22번 뭐 나올 것 같으세요? 그래서 삼각함수 나오지 않을까? 만약에 바꿔야 된다면 삼각함수가 그 소재이지 않을까? 왜냐면 수열은 그 전전까지 계속 나왔던 소재니까 뭔가 새로운 소재를 여러분들한테 준다고 하면 뭔가 삼각함수의 느낌이 있지 않을까? 라고 삼각함수를 강력하게 밀었었는데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수열이라니. 평가원이 또 우리의 뒤통수를 쳤네요. 자, 그래서 시험장에서 여러분들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고 어떤 친구들은 약간 좀 헛웃음을 지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잘 됐어요. 우리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수열 잘 정리해 본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살펴볼 건데 이 문제가 사실 공통 22문항 중에 여러분들을 가장 당황스럽게 할 수 있었던 문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한번 해볼 거냐면 제가 실제로 이 시험지를 보고 느꼈던 감정들을 쭉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해설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일단요, 제가 맨 처음 보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수열이야?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이야? 그런데 발문을 보니까 저는 생각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왜냐면 보세요.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고 있거든. 자연수 K의 개수. 자, 우리 자연수의 개수를 세는 방법은 정해져 있어요. 자,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 둘 중 하나입니다. 부등식을 활용해서 세개 만들거나 케이스 분류를 활용해서 세개 만들어요.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자, 이거랑 비교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우리 실수의 개수는 어떻게 세는지 잠깐 알아볼게요. 자, 우리 만약에 여기 나온 것처럼 부등식을 활용해서 실수의 개수를 셀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자, 이유는 제가 하나 얘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는 실수가 몇 개 있습니까? 그쵸? 엄청 많아요. 이거를 좀 멋있게 수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uncountable infinity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저 영어 잘 못해요. 영어 실력을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uncountable, 셀 수 없는 무한계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도 셀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세? 그지? 자, 그래서 부등식으로 실수의 개수를 세는 건 불가능하고 대신에 어떻게 세게 되냐면 우리 14번 문항에서 했던 것처럼 교점의 개수, 근의 개수 15개 이런 식으로 셌던 것처럼 교점의 개수로 세거나 아니면 근의 개수를 가지고 세게 됩니다. 이게 실수의 개수를 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자, 근데 부등식으로 그러면 과연 정말 자연수나 정수의 개수를 셀 수 있냐? 셀 수 있죠.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는 정수 몇 개 있죠? 하나 있습니다. 그쵸? 딱 한 개 있어요. 이걸 살짝 범위를 늘려서 여기 양쪽에 등호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세 개 있네요. 이렇게 부등식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자연수나 정수의 개수를 셀 수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컨셉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케이스 분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순서상 개수를 셀 때 아니면은 어떠한 특정한 범위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2로 나누었을 때는 짝수니까 뭐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인 애들, 뭐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4인 애들 이런 식으로 케이스를 분류해서 세는 경험들을 기출문제에서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경우가 케이스 분류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 또는 얘만 나오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크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등식으로 세게끔 하는 친구, 아니면 케이스 분류를 통해서 세게 하는 친구, 아니면 케이스 분류하고 부등식을 섞어서 세게 하는 친구. 뭐가 됐든 간에 발문을 보는 순간 우리는 머릿속에 뭐를 떠올려 줘야 되냐면 부등식을 활용해서 세거나 케이스 분류를 활용해서 셀 거야가 머릿속에 빡 하고 박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위쪽으로 이렇게 왔어요. 근데 어쨌든 수열이니까 수열도 활용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자, 봤는데 저한테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어요.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A1이 1이고 A3이 4야? 자, 이때 제가 느꼈던 처음의 감정은 뭐냐면 어차피 자연수의 개수 세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조금 머리를 써보니 얘도 뭔가 이전 항에 더하는 거고 얘도 뭔가 전에 나왔던 항에다가 4를 더하는 거니까 어차피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얘는 우상향하는 수열이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 10을 넘어가는 포인트가 생길 것이고 그 10을 넘어가는 포인트를 다 나열하게 되면 그냥 손쉽게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했죠? 그쵸? 자, 저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몇 번째 항까지 나열해야 될 건지에 대한 전혀 감이 없는 거야. 그 100개면 어떡해? 더 넘어가면 어떡해? 그쵸? 아, 그러면 시간 낭비를 하는 거니까, 이 방향 말고. 자, 제가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이 방향 말고. 요, 전환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풀이 방향의 전환. 그래서 저 1과 4, 그러니까 A1이 1이고 A3이 4라는 조건이 저한테는 되게 이상하게 보이는 거야. 자, 이상하게 보이는 이유. 우리가 그동안 만났던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은 어떠한 특성을 갖냐면 앞에 항이 결정이 되면 뒤 항이 자연스럽게 결정이 되죠. 보통은 A1을 주면 그냥 예쁘게 나열하면 됐던 문항들도 있었어. 근데 이 문항은 이상하게 첫 번째랑 세 번째 두 개를 준단 말이야.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이 수열을 완벽하게 결정되게 하게 하려면 저 첫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이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닐까? 그리고 나서 밑에 거를 봤더니 첫 번째 나와 있는 식은 뭐에 관한 서술이냐면 짝수항에 관한 서술이네요. 두 번째 나와 있는 식은 홀수항에 관한 서술이네요. 그런데 옆에 홀수가 하나 더 있네요. 자,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거 위에 거는 짝수항에 관한 얘기고 밑에 거는 홀수항에 관한 얘기인데 홀수 안에서의 종류를 다시 두 가지로 나눠놨구나. 어떻게? 여러분, 홀수라는 거를 하나의 그룹으로 보면 그냥 홀수이지만 그 안에서도 어떻게 분류가 가능해?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냐 아니면 3이냐로 다시 나눠볼 수가 있죠. 근데 그 마침 1과 3이 어디부터 스타트가 되는 거냐면 이 친구들부터 스타트가 되는 거야. 1과 3이 뭐야? 똑같이 홀수인데 1은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고 3은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이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의심을 해봤습니다. 얘로부터 출발하는 친구들과 얘로부터 출발하는 친구들이 다르지 않을까? 보세요. 얘는 어차피 짝수들을 결정할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어차피 홀수들을 결정할 거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이 항의 번호가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 즉 A1부터 시작해서 나열했을 때 나오는 항의 번호와 그 다음에 A3부터 출발했을 때 나오는 항의 번호가 서로 겹치지 않는지만 살짝 나열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물론 논리적인 확신은 있었죠. 근데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본 거야. 그랬더니 안 겹치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우리 부등식 또는 케이스 분류 나온다고 했고, 케이스 분류를 하면 되겠구나. 어떻게? 첫 번째 어떻게 될 때? A1이 뭐부터? 1부터 시작할 때. 두 번째 어떻게? A3 이꼴 4부터 시작할 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과적으로 A1부터 구성해 나가는 항들을 싹 다 모아보겠다. A3 이꼴 4부터 구성되는 항들을 싹 다 모아보겠다. 이런 느낌. 그렇게 했을 때요, 여러분. 얘는 어찌어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뭐가 나와야 돼? AK가 10인 친구가 나와줘야 되고요. 얘도 어찌어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AK가 10인 애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 얘는 그냥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9가 되는 거고요. 얘는 그냥 뭐야? 플러스 6이 되는 그런 구조더라. 그러면 자, 다시 와서 이 친구는 어떻게? 플러스 1을 하거나 플러스 4를 하는 상황밖에 없으니까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과 4를 적절히 잘 조합해서 플러스 9가 되게 만들라는 얘기가 아닐까?
얘는 1과 4를 적절히 잘 조합해서 플러스 6이 되게끔 만들라는 얘기 아닐까? 그런 얘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또 뭐 케이스 분류에 관한 근거를 발문해서 우리가 찾아놨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써볼게요. 플러스 1이 되는 애가 9번. 그러면 플러스 4가 되는 애는 몇 번 나와야 돼? 0번. 순서대로 하는 거야. 그럼 플러스 1인 애가 이번에는 어떻게 돼야 돼? 5번. 그럼 플러스 4는 몇 번? 1번. 그 다음 플러스 1이 몇 번? 1번. 플러스 4가 몇 번? 2번. 이렇게 되기만 하면 되네. 단 순서는 어떻게 될 수 있어? 바뀔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얘를 보니까 결국 이런 얘기네요. 자, 첫 번째 거 보면 다 뭐를 선택해야 돼? 플러스 1을 선택해야 돼.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수는 몇 가지? 한 가지. 여기서 이제 한 개가 나오는 거고. 두 번째는 뭐야? 자, 1 5번과 플러스 4 1번이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총 몇 개? 6개 중에서 플러스 4가 나오는 그 포인트를 선택하는 거 하나.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겠어? 같은 방법으로 총 몇 회? 3회 중에 한 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플러스 4를 할 때는 숫자가 몇 개씩 튀어나와요? 2개씩 튀어나오거든. 즉 뭐야? 플러스 4를 할 때마다 어떻게? 2개씩 곱해줘야 되겠네. 그럼 얘는 한 번 한 거니까 여기 곱하기 2, 얘는 2번 한 거니까 곱하기 4 이렇게 계산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1이고요. 12이고요. 12이죠? 25개입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여기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어떻게? 플러스 1 몇 개? 6회. 6회 맞죠? 6회. 그럼 플러스 4는 몇 회? 0회. 그 다음에 이번엔 플러스 1 몇 회? 2회. 그 다음 플러스 4 몇 회? 1회.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몇 개? 한 개고요. 얘는 몇 개야? 3 컨비네이션 1인데 플러스 한 번 했으니까 곱하기 2. 그럼 몇 개? 7개. 7개. 그럼 총 답 몇 개? 32개가 되더라 이런 얘기죠. 자, 여러분 수열 문제 맞습니다. 수열 문제 맞는데 자, 우리가 어쨌든 새롭진 않지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자리에 예상하지 못했던 소재가 나왔잖아요. 그럴 때 당황하지 말고 나온 조건들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은지에 대한 나만의 프로토콜, 나만의 조건 해석법 정확하게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문제의 진짜 포인트는 뭐냐면 자연수 개수를 세라 요 발문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소재인 누구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이라는 소재가 결합이 되면서 우리가 실제로 얘네들의 개수를 셀 때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셀 수 있는 방법이 뭐일지를 고민해 보게끔 했던 문제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 공통 문제 중에서는 가장 여러분들을 당황하게 하고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문항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들 꼼꼼하게 복기해 보시고 특히 3번 말했어요. 특히 뭐가 나올 가능성이 높냐면요. 자연수 정수에 관한 내용, 자연수 정수 조건이 분명히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자연수의 개수를 세는 방법, 그리고 자연수 정수를 체크하고 우리가 조건을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 꼭 잘 정리를 해두시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공통 해설은 여기까지 하고 선택 과목 해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